자,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죠? 수요일. 수요일은 아무튼 변함없이 우리 또 빨간 장군님께서는 화이팅을 외쳐주십니다. 그죠?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자,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지금 봉 자체는 엄봉. 그죠? 어제, 오늘. 20일은 이제 약간 턱걸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래는 최근에 아무튼 40만 주 전후대로 거래는 아무튼 적은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어쨌든 11월 중순에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그때만 하더라도 계속 18만 원대가 이제 저항대였잖아요. 그죠? 지금 어쨌든 18만 원대가 초반이 지지대로 역할을 하니까 한 단계 레벨업은 되었다. 여기에 어쨌든 세워놓고 지금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악성 물량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셀트의 아무튼 이 악성 물량들을 그죠? 수거 중이다. 이 악성 물량을 수거하지 않고는 셀트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죠? 가기가 힘든 거잖아요. 오늘 이제 또 어제까지 또 계속적으로 매수를 또 보여주고 했던 또 연기금이 오늘은 같이 또 동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데 오늘 이쪽 다른 여타 이제 보험이나 투신이나 사모는 그죠? 거의 영향력이 없었어요. 없었고. 외국계는 오늘 아무튼 JP 모건인 매수를 했지만 또 매도도 좀 하긴 했죠. 약간 공매도 성격.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는 이제 모건 스탠리, 오늘 JP 모건. 그러니까 이제 쇼크보도 오늘 JP 모건 쪽에서 좀 유입이 된 것 같고, 그죠? 근데 오늘 이제 기계가 오늘 좀 매도가 좀 나왔어요. 일부는 좀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초인가요? 아니면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 초였죠, 그죠? 여지없이 그냥 IM증권 영혼이 없는 매매잖아, 그죠? 오늘 계속적으로 매도를 눌렀죠, 그죠? 매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시장에서 프로그램에서 유입이 되었지만 셀트는 매도 쪽으로 아무튼 그리고 오늘도 11만 주 정도 그죠? 또 홀딩스가 걷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시장은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좀 약했죠. 그동안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강했던 이제 종목들이 신규 상장 주식들, 그죠? 프로티나라든지, 로킷 헬스케어라든지, 또 인투셀, 이런 종목들이 오늘 거의 10%, 11%, 8% 급락을 했거든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워낙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경제방송에서 떠들면 그때가 좀 이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런 걸 느끼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팔고 나가면 또 바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것만 여러분들 신경을 쓰면 된다. 오늘 요거 한번 볼게요. 그냥. 오늘 이 바이오 쪽이 많이 빠졌다는 걸, 그죠? 로킷. 그죠? 로킷, 이런 쪽이 이제 최근에 사실은 많이 올랐죠. 최근에 11월 중순에 신규 상장주들이거든요. 급등. 그리고 이제 오늘 근데 거래가 크게 터지진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도 11% 하락을 했죠. 또 인투셀 같은 경우에도 오늘 20일 깨면서 10% 급락.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위에서 매매하고 이러면 딱 걸리면 이게 만약 내일 빠져버리면 손님에 안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항상 그죠? 한 일주일 돈 번 거를 그냥 하루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단기 매매하고 나왔다는 프로티나. 그죠? 이것도 이제 오늘, 그죠? 이건 어제 신고 내고 오늘 그냥 확 밀어버리잖아요. 어제 만약에, 사실 어제 신고 내니까 어제 또 붙을만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오늘 어제 오늘 밀어버리면, 이러면 또 내일 만약에 밀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많이 오른 바이오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저께 이제 삼성바이오는 또 상승을 하면서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약간 못 올랐잖아.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은 삼성바이오가 또 하락을 하면서 바이오들을 끌고 내려가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보다도 에피스가 오늘 또 기관 외국인들이 또 그죠? 쌍끌이 매도를 좀 크게 또 했죠. 외국인들 또 10만 주를 뭐 갖다 엎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약한, 그죠? 그리고 이쪽에 플랫폼, 기술 수출 플랫폼 기업들 부분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리 바이오 산업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단계는 이제 거의 기술 수출, 그러니까 기술 수출 플랫폼 그 말미 무렵이라 보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신약. 그죠? 그럼 이제 2030년 정도나 2000년도 말, 뭐, 그죠? 그 정도 이제 전후로 해서는 이제 신약 부분으로 그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신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판매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대한민국의 신약의 최초 미국 FDA 신약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LG 생명과학의 패티버,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왜 실패했느냐? 결국은 판매처를 찾지 못한 거죠. 팔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SK바이오 파면 이제 지금은 뭐 매출이 그죠? 연간도 한 6천억 정도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LG 생명과학의 바이오 사업부가 LG 화학 쪽으로 그냥 편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셀트리온은 뭐예요, 결국? 바이오 시밀러로 성공을 해서, 그죠? 성공을 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신약으로 우리가 신약하면 기억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기업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뭐, 헬릭스 미스가 이게 원래 바이로메더였잖아요, 그죠? 바이로메더. 응? 그리고 또 뭐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또 지금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그죠? HLB. 그러니까 HLB도 한번 차트를 보면요. HLB. HLB는 좀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그죠? HLB.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은 사실은 뭐 HLB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04년 초에 이때 이제 신약 그죠? 성인 기대가, FDA 성인 기대감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아시는 분도 제가 여기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때 11만 원인가 아마 그때 제가,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죠? 매도를 하시라. 절반이라도. 그때가 이제 FDA 성인 뭐 하여튼 직전인 근처였었죠. 그럼 뭐 5월 달에 그냥 뭐 급락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계속 지금 뭐 4만 원대예요, 4만 원대.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8기회가 또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원위치 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신약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 이 나라가 신약보다는 이제 기술 수출 부분 플랫폼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죠? 한미 약품부터 마찬가지 한미 약품부터 족보를 보면 이제 또 알테오젠을 시작으로 해서 또 뭐 리아켐이든 ABL이든 제일 좀 잘 나가는 게 ABL이잖아 지금 그죠?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ABL도 신약 부분으로 리아켐도 그런 플랫폼을 가지면서 ADC 부분에서 신약 부분으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면서 매출과 연관될 수 있는 이제 시기는 2030년도. 대한민국 충분히 가능할 거라 봐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을 저는 계속 이런 종목들을 기업들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냥 무조건 뭐 신약 만듭니다. 신약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게 이제 블랙버스터급이 될 수 있느냐, 그죠? 또 팔로가 될 수 있느냐, 그죠? 그런 부분까지.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을 하지만은 그죠? 우리가 얼마나 처음에 셀트리온도 그랬잖아요. 바이오시밀러마저도 판매가 어려웠잖아요. 셀트리온의 브랜드를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파트너사들,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지금 이제 셀트는, 유럽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의 브랜드가 제일 높아버렸어요. 그죠? 그럼 거기서 이제 브랜드가 이렇게 바이오시밀러를 높여놨는데 앞으로 신약을 만든들
브랜드 가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약의 효과가,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앞으로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면은 그 판매처를 누구로 파트너를 셀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으로. 왜? 셀트리온은 전 세계에 직판 체제를 완벽하게 이제 갖춰놨으니까. 그 갖춰놓은 부분에서 유럽은 아예 독점을 했는 거고, 그죠? 여타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여타 이제 미국만 조금, 미국은 다른 동네하고는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미국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아무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신약은 아직까지는 이제 자, 셀트로 오면 그 셀트는 이제 어쨌든 뭐 그래도 셀트도 물론 이제 뭐 완전 바닥에서 버벅대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셀트가 지금 우리가 월봉으로 보면은 그죠? 2014년도에 29,000원이에요. 29,000원. 그죠? 제가 셀트에 이제 입문한 지가 2013년 이때 입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죠. 그죠? 쭉. 근데 이때는 뭐 배당도 많이 받고 뭐 그죠? 어쨌든 뭐 무상도 받고 배당도 받고 뭐 쭉쭉 뭐 또 액면 병합도 하고 뭐 난리 쳤었어. 그죠? 쭉 어쨌든 뭐 계속 매년 주식 배당을 줬으니까 주식 배당 이게 배당 보세요. 배당락 주식 배당 받는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최고가가 어쨌든 배당을 많이 받았으니까 아무튼 뭐 34만 원이에요. 34만 원 최고가가. 왜 34만 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배당 받았잖아요. 주식 배당. 그죠? 주식 배당 안 받았습니까? 막 사고 팔고 한 분들이야 뭐 안 받았으면 모르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일봉으로 보면은 어쨌든 20일 이평을 살짝 이탈을 했어요. 그죠? 특거리를 좀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오늘 뭐 그래도 적고. 근데 이제 오늘 안에 이제 내용 부분에서는 보면은 아무튼 어쨌거나 이 공매도 물량 세력들은 자전이든 그죠? 부분으로 아무튼 근데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연기금이 나름대로 또 물량을 모으더니 오늘 이렇게 하려고 이놈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보험이라든지 투신 뭐 3월은 또 오히려 거의 간막 매수죠. 그죠? 투신은 간막 600주 매도고 뭐 보험이 뭐 400주 매도고 3월은 350주 매수고 그죠? 근데 결국 누가 다 가져갔어요. 오늘도 개인이 42,000주 매도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제 9일 연속 매도예요. 외국계도 뭐 아무튼 검은머리가 신한이 누르고는 있었지만 5,300주 매도니까 그죠? 또 JP모건은 또 굳었고 그죠? 그럼 공모주도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답답한 부분은 있으나 이제 아무튼 1월이 되면은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올 것이고 그죠? 상위 실적 부분에서는 셀트가 지금 뭐 삼성 반도체 우리 수출 기업들 마찬가지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뭐 지금 1,470원대니까 그죠? 엄청난 거죠. 거의 뭐 150원 평소보다도 더 높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죠? 나쁠 건 없죠.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제 또 원자재가 그만큼 비싸요. 셀트는 뭐 원자재를 그렇게 크게 수입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직판 체제를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마진을 고스란히 먹는 거잖아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유럽에서 일본 직판 체제를 진행을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3등분 나눠서 먹는 거잖아. 그죠? 판매회사, 만드는 회사, 또 삼성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가는 조금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주가 막 급등했던 바이오주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 그죠? 응? 또 그동안에, 오늘 이제 보세요. 반도체 쪽도요. 오늘 이제 좀 제일 큰 게 이제 PSK 한번 봐볼까요? PSK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도 오늘 보면 보세요. 이것들도 거의 한 달 반 정도 하락한 거예요. 그죠? 한 달 반. 그러니까 11월 초에 4만 원대 고점 만들고 11월 한 달 내리 빠지고 12월 달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빠져버리고 오늘 이제 하루 뿡 뜬 거거든요. 그죠?
근데 앞에 제가 이제 우리 일부 뭐 신규 바이오주라든지 또 플랫폼 바이오주는 11월 한 달 꾸준히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 사이클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의 모든 방송에서도 한 주도주 부분에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나 바이오.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는 행국이 되면 바이오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조정을 좀 받겠죠, 뭐. 그죠? 최소 뭐 한 달 정도든 아니면 뭐 1주 정도든 2주 정도든. 그죠? 좀 단기적으로 이제 이쪽에 또 로봇도 마찬가지야. 로봇도 이제 지금 어쨌든 조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유진테크 한번 봐볼까요? 유진테크. 이쪽도 보세요. 거의 지금 뭐 11월 달에서 딱 고점 만들고 쭉 한 달 반 동안 지금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이 이제 요런 이제 그러니까 순환적인 부분이요. 요 부분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트는 뭐 오르지도 않고, 그죠? 계속 행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보한다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행보는 두 가지예요. 올라가기 위한 행보, 반대로 내려가기 위한 행보. 근데 셀트는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10월 달만 하더라도 막 18만 원만 올라가면 막 더듬맞고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17만 원 깨지 않은 박스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18만 원을 또 깨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무튼 자사주가 뭐 최소 이제 가격대로 본다면은 그래도 최소한 150만 주, 160만 주 정도는 그죠? 매수를 하겠죠. 금액 뭐 3,400억이니까. 그런 부분. 자, 주봉상이 2주 정도 남았는데 주봉상은 뭐 내일 또 좀 하면서 양봉을 좀 내야 된다. 그냥 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항상 희망적으로. 왜? 희망적인 주식이니까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망적이지 못하는 부분이면 그죠? 제가 그렇다고 뭐 신약 개발에 HLB를 뭐 그죠? 여러분 터질 겁니다. 신약 성공을 하면 가요 며칠이 터질까요? 그죠? 아마 이거 제가 이제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긴 한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셀터 부분에서 희망이 있는 거잖아. 어쨌든 그거는 한 개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셀터는 한 개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몇 개예요? 11개예요. 11개. 거기서 계속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근데 11개 다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제약회사들을 항상 이렇게 이제 좀 볼륨을 볼 때는 파이프라인이 몇 개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 한 개 딱 실패해버리면 갚버리잖아요. 신라젠 한 개 실패 갚버리잖아요. 효능은 조금씩 이상해서 다 있는 거예요. 효능은. 어디에든. 그죠? 그거 가지고 주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뭐 리가캠이든 ABL이든 또 이런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을, 그러니까 한미약품도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바이오 공부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보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셀트는 지금 바이오 시뮬레이터를 계속 이제 신약도 그죠? 1, 2, 3 예? 임상 진행을 또 하는 부분도 있고 셀트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자, 시장 안에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자, 보면 오늘 그래요. 그죠? 셀트는 오늘 뭐 0.32 못 올랐으니까 빠지지도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제 삼성 에피스 같은 경우는 6%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크게 빠지고 뭐 D&D 파마도 6% 오늘. ABL 바이오는 4%. 그죠? 올릭스도 3%. 왜?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오늘 SPG가 12% 급락했어요. 그죠? 이런 것도 위에서 매수해가지고 오늘 뭐 한 방에 내일 한번 밀어버리면 개인들은 못 참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단기 매매로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단기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좀 훈풍 탈 때는 두두 하면 막 그냥 막 하루에도 막 몇백만 원씩 막 몇천만 원씩 또 돌 때도 있고 그래요. 종목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근데 또 반대로 빠질 때는 뭡니까? 하루에 뭐 몇백씩 깨지고 그죠? 그럼 손들면 또 치는 거죠. 안 칠 수가 없잖아요. 단기 매매니까. 그럼 한번 안 치면 물려버리면은 안 치면 단기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가 돈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뭐냐? 다른 중기로
끌고 나가는 주식을 지키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그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우리 VV 옆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포트에 편입을 시켜놓고 꼭 이거는, 그죠? 꼭 이 주식은 매수를 해놓으라고 해요. 왜? 오늘 같은 날 막 바이오 빠지고 이게 셀트 빠지고 하는데 되게 허탈할 거 아니에요. 지수는 막 57포인트 떴는데,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지수 끌었으니까. 그래도 금액이야 뭐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죠? 허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심리도 중요한 거거든요. 심리도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쭉 보면은 결국 삼성전자하고 반도체밖에 안 올랐어요. 그죠? 하이닉스가 3.9, 삼성전자 4.9. 그리고 뭐 자동차도 뭐 혼조, 조선 빠지고, 정권주도 빠지고, 바이오 다 빠지고, 그리고 뭐 2차 전지도, 그죠? LG 에너지도 빠졌지만 일부 혼조, 로봇 다 빠지고 뭐.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그동안 한 달 반 동안 빠졌던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온 거예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런 부분에서 포트 부분을 구성을 할 때, 그래, 뭐, 시간이 많이 지났다. 자, 오늘 외국인들 277억이에요. 기관들. 자, 오늘 기관들 보면 투신 매도, 연기금 매도, 사모 매도예요. 그죠? 오늘 기계가 매수한 거야. 기계가. 실제 오늘 기계가 매수했는데, 오늘 이쪽에서도 신한이다 의지로 지금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미국은 이제 테슬라는 요즘 자율주행 로봇 부분으로 올라왔던 부분이고. 자, 그럼 요거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오늘 셀트가 외국인들이 5,300주 매도예요. 매도 없죠, 거의. 그죠? 개인들이 오늘 42,000주 매도예요. 개인의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근데 기관 쪽에서는 사실 오늘 연기금 34,000주 매도. 얘들이 오늘 안 팔았으면은 아마 좀 뭐 플러스를 냈겠죠. 그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나 이것도 오늘 자사주가 홀딩스가 그들갔다. 수급은 오늘 나쁘지 않았다. 그죠? 기계가 오늘 뭐 들어올 수 있는 기계가 신한 금원머리 애들이 잡아 누른 거니까. 자, 요즘은 근데 좀 특이한 것은 공매도 수량이 오늘도 계속 요 정도 수,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보면은 25,800주예요. 그죠? 어제도 25,800주, 오늘도 25,800주. 공매도가 크지를 않은 것 같아. 그죠? 크지 않으면 이제 뭐 거의 더 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건지. 아무튼 나쁠 건 없죠. 자, 오늘 보면은 기계, IM, 영혼이 없는 IM, 그러니까 IM 얘들이 월요일 날 주가가 좀 떴을 때 그때 들어왔잖아. 그죠? 오늘 이제 다 거의 나온 것 같아. 어제 좀 나왔고. 그만 머리 누구? 신한하고 IM, JP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신한은 오늘도 매도, 어제도 매도, 오늘도 매도. IM, 얘들이 오늘 이제 잡아 누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면서 이제 메리츠가 11만 3천 주 매수. 응? 오늘도 잠겼어. 응? 악성 물량을 제거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JP 모건이야 뭐 쇼커버지만 얘는 신한 거 그냥 그대로 옮기는 것밖에 없는 거니까. 얘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의미 없고.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200만 주. 그러면서 이게 프로그램까지 유입이 되면서 기관력이 쌍끌이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 그리고 오늘 현대건설도 보니까 외국인 기관 매수. 그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외국인들이 일부 매수, 일부는 또 매도. 기관들은 약간 매수. 죄송합니다. 매도. 반도체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외국인 다 매도. 그죠? 기관들은 간망 약간 매수. 요 부분. 기관들도 매도. 그런 흐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또 뭐 요런 바이오 이런 축들의 흐름을. 그러니까 PSK 같은 경우에도 쌍끌이 매수죠. 그죠? 기관들 10만 주. 외국인들. 근데 하나만 그러니 이게 좀 이게 수급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는 상황인데 주가가. 그죠? 근데 오늘 크게 뭐 20일 이게 크게 벌어진 거 아니어서 좀 탄력이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오늘 뭐 6, 7%면 양호하죠. 자, 니각형 보세요. 최근에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3일 연속 지금 외국인들이. 그죠? 근데 기관들이 팔잖아요. 이렇게. 기관들이. 기관들이 팔면 약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도 외국인 사도 기관이 팔아버리면 약하거든요.
그래서 매매할 때 그런 걸 좀 참조하면 단기 매매할 때는 그죠? 올릭스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이 팔았지만은 기관들이 모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까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죠? 자,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도 뭐 어쨌든 힘든 하루이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단기 매매는 셀트를 지키기 위한 그런 단기 매매를 하시고, 계속 제가 이제 뭐 오늘도 이제 일부 또 통화를 하다 보면, 그죠? 문자를 하다 보면 뭐 셀트를 더 살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것만 가지고 계세요. 왜? 시장이 워낙 좋잖아 지금. 그러니까 단적인 단기 매매 좀 활용을 하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지주 셀트리온 그래도 화이팅입니다.